에밀리 영하 15도인데 너 안 추워? 이렇게 추운데 옷 좀 따뜻한 거 입고 나오지. 옷 너무 얇게 입은 거 아냐? 캐서린 나 옷 안에 내복이란 거 입어서 겉에 두껍게 입지 않아도 돼. 추운 겨울 12월 어느 날 영하 15도인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에밀리와 캐서린은 만났지만 신기하게도 에밀리는 추운 날씨에도 옷을 얇게 입어도 추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에밀리는 이 영하 15도 날씨에 추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제 어떻게 추위를 안 느끼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멀로예요. 저는 뉴욕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분주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에서 매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슈를 파고들며 글을 쓰죠. 뉴욕에서 산다는 건 끊임없이 달리고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선 멋져 보여야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곧 자신감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미지에 신경을 썼어요. 아침마다 깔끔한 정장에 구두를 반짝이게 닦아 신고 완벽한 코트를 걸치고 출근했어요. 스타일리시한 외모가 마치 제 성공의 증명서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 제 모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겨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했어요. 뉴욕에서도 추운 날을 많이 겪었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어요. 한파는 제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아무리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바람은 저를 비웃듯이 파고들었고 제 손가락은 항상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주제는 세계 각국의 겨울 생존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취재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어요. 뉴욕에서 본 몇몇 K-팝 스타와 드라마 속 화려한 서울의 이미지 정도였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친구들은 한국, 거긴 뭐 패션도 별로일걸? 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제게 큰 영감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죠. 며칠 후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바꾸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그 모든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겨울 공기가 저를 세게 때렸어요. 뉴욕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어요. 옷깃을 여몄지만 바람은 가차 없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첫 인터뷰를 위해 만난 사람이 바로 박지우였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우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었어요. 저를 보고 밝게 웃으며 이렇게 인사했어요. 엘리야,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 겨울이 생각보다 꽤 춥죠?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근데 이런 추위도 괜찮아요. 뉴욕에서 충분히 익숙해졌거든요. 지우님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제대로 된 추위를 안 겪어보셨나 보네요. 한국에서 겨울을 나려면 내복이 필수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피식 웃어버렸어요. 내복이요? 저 그런 거 안 입어요. 뉴욕에서는 그런 거 촌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패션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우님은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도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서는 멋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 내복 패션을 방해하지 않는답니다. 그저 오래된 전통이 아니고요. 추위 속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여전히 가볍게 넘겼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뉴욕에서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아왔으니까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손끝은 이미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우님이 던진 그 짧은 말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요. 그리고 곧 저는 한국에서 그 내복의 힘이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 생존의 의미까지 가진다는 것을 직접 깨닫게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싸늘한 기운에 잠에서 깼어요. 두툼한 호텔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도 그 차가운 기운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손바닥을 비벼가며 따뜻함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건 그냥 추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다른 수준이야.
추위해지고 싶지 않아서 저는 가능한 모든 걸 껴입었어요. 두꺼운 양말, 장갑, 목도리, 그리고 제가 가진 가장 무거운 코트까지 진짜 겨울 준비를 완벽히 마쳤죠. 하지만 호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 추위가 저를 정면으로 때렸어요.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공기가 마치 칼날처럼 제 몸을 파고들었어요.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었어도 그 차가움은 모든 옷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갈 때마다 살갗이 따끔따끔했어요. 거리는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푹 숙이고 목도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꺼운 코트 안에 뭔가 부드럽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혹시 이게 지호님이 말한 그 내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데도 저는 제 고집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뉴욕 출신이야. 이 정도 추위쯤은 버틸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다독였어요. 하지만 걸음걸음이 점점 무거워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겨우겨우 지호님과의 인터뷰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저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얼어붙은 저와는 달리 그녀는 추위 속에서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아침부터 힘드셨죠?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괜찮아요. 그냥 예상보다 조금 춥리네요. 지우님은 그 말을 듣고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내복 안 입으셨죠? 한숨이 나왔어요. 아직이요. 사실 그냥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스타일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우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웃었어요. 그 마음 알아요. 하지만 이건 스타일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는 안에서부터 따뜻함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그녀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거센 바람이 한 번 더 몰아쳤어요. 찬바람이 마치 모든 옷을 꿰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고 지우님은 그런 저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지우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딱 하루만 입어보세요. 그 후에도 필요 없다고 느끼시면 더는 권하지 않을게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또 한 번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네, 딱 하루만 입어볼게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하루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 저는 마치 추위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람처럼 깨어났어요. 전날의 차가운 한기가 제 몸을 완전히 지쳐버리게 만들었어요. 손과 발은 여전히 저릿저릿하게 얼어 있었고 온몸이 쑤셨어요. 추위를 버티느라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탓이었어요. 그때 문득 지우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딱 하루만 입어보세요. 마지못해 저는 어제 지우님이 건네준 내복 세트를 꺼냈어요. 솔직히 별거 없어 보였어요. 그냥 심플한 회색 상하이 한 벌이었어요. 만져보니 얇기까지 해서 솔직히 이렇게 얇은 옷이 뭘 얼마나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잃을 것도 없었어요. 내복을 입었어요. 옷감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포근했어요. 피부에 닿는 느낌이 마치 조용히 저를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소매를 고르고 셔츠 자락을 바지에 살짝 넣으면서도 전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역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따뜻함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었을 때처럼 무겁거나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마치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온기가 차오르는 듯 했어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저를 감싸 안는 느낌이었어요. 그 상태로 평소 입던 옷을 덧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전히 공기는 차갑고 거리에 불어오는 바람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추위가 예전처럼 제 몸을 찢어발기듯 파고들지 않았어요. 바깥의 한기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히는 것처럼 제 몸에 닿지 못했어요.
손끝이 얼어붙지도 않았고 차가운 바람에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떨지 않고 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간단한 옷이 정말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지우님을 만났어요. 한적한 카페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때요? 좀 따뜻하셨나요? 잠시 망설였어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짜로요.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따뜻했어요. 지우님은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렇죠? 이건 멋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에 대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따뜻함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돌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는 방법이죠. 그 말이 제 머릿속 깊이 박혔어요. 단순히 추위를 막기 위한 전통이라고만 생각했던 내복이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문화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게 정말 많구나. 다음날 아침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깨어났어요. 그런데 매일 저를 괴롭히던 그 얼어붙을 듯한 한기가 없었어요. 대신 몸이 편안하고 심지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몸이 떨리지 않고 아침을 맞이한 거였어요. 그러자 어젯밤에 입었던 내복이 떠올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어요. 호텔 난방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전혀 춥지 않았어요. 설마 이렇게 간단한 거였던 건가? 얇은 천 한 겹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옷을 입고 내복 위에 평소 입던 겉옷들을 덧입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 차가운 바람이 더 이상 제 몸을 파고들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따뜻한 막이 저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는데 오늘은 그 추위가 겉에서만 맴도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 거리를 걷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길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겉보기엔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저처럼 따뜻한 무언가 아마도 내복을 입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다들 추위를 잘 견디고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우님과 다시 만났어요.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요. 카페 안은 구수한 커피향과 시나몬 같은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우님은 아늑한 구석자리에서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님 말씀이 맞았어요. 지우님은 웃으시면서 물었어요. 내복 입어보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온 이후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지우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두꺼운 코트만으로는 부족해요. 몸 가까이의 따뜻함을 유지해야 진짜 겨울을 버틸 수 있어요. 이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지우님의 말을 곱씹었어요. 재밌네요. 뉴욕에서는 늘 멋있어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편안함이야말로 진짜 힘이에요. 지우님은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더 강한 힘이죠.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아마 이번 여행은 단순히 추운 겨울을 버티는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곳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내복을 입고 다닌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겪었던 날 중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정말이지 뉴욕에서도 이런 추위는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길을 걷는데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매서운 바람이 마치 화가 난 것처럼 울부짖었고 따뜻한 내복을 입고 있어도 얼굴에 닿는 찬 기운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렇게 한적한 거리를 걷다가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얇은 담요 하나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어요. 옷은 닳고 낡았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을 감고 있었는데 차가운 날씨에 완전히 지쳐버린 모습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지우님이 저에게 해준 따뜻함과 연민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말을 걸었어요. 그 남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지친 눈빛이었고 힘겹게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지우님이 혹시 몰라서라며 제게 여분의 내복 세트를 주셨던 게 생각났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이건 원래 저를 위해 준비해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지우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따뜻함은 그냥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새 내복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건넸어요. 이거 입으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내복을 받아들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우님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지우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우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따뜻함을 나눈다는 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옷을 준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히 추위를 이겨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누구도 혼자 그 추위를 견디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공원에서 그 추운 아침을 겪고 난 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어요. 벤치 위에 홀로 앉아있던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내복을 꼭 끌어안으며 느꼈던 그 감사의 눈빛이 계속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따뜻함은 단순히 편안함이나 멋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누군가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동이었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가슴을 꽉 채웠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멀어질수록 저는 이미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 따뜻함을 뉴욕에서도 나눠야겠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운명처럼 혹독한 한파가 도시를 덮쳤어요.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거리 곳곳에서 두꺼운 옷도 없이 떨고 있는 노숙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추위에 떨며 담요 한 장으로 몸을 감싼 사람들의 모습은 한국 공원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우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뉴욕도 지금 정말 추워요. 저도 여기서 따뜻함을 나눠보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엘리아 씨, 한국에서 했던 걸 그대로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바로 지역 쉼터와 자선단체에 연락을 했어요. 그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내복 나눔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다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효과를 설명하자 그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어요. 며칠 후 저는 따뜻한 마음 나누기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기부받은 내복과 겨울용품을 포장해서 거리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이 퍼졌어요. 어느 날 특히 추운 아침이었어요.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얇은 후드티만 걸치고 있었고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혹시 내복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따뜻한 미소로 내복을 건넸어요. 물론이죠. 이거 입으면 정말 따뜻할 거예요. 그 청년은 조심스럽게 내복을 받아들었고 제게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희망이 이제 뉴욕에서도 퍼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우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기서도 따뜻함을 나누고 있어요. 시작은 작지만 그 마음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따뜻함을 나눈다는 건 장소나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그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뉴욕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겨울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겨울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진짜 따뜻함이 피어났어요. 겉으로도,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도요. 몇 주가 지나도 뉴욕의 추위는 여전히 매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졌어요. 날씨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변했어요. 매일 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내복, 재킷, 장갑,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따뜻한 옷을 받은 분들이 웃어주실 때마다 마치 그 차가운 겨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마지막 기부 물품을 정리하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우님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거기 상황은 어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기부 테이블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옷과 물품들이 가득 쌓여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내복 하나만으로도 큰 감사를 표현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뉴스 리포터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취재하러 쉼터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우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요.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를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친절이고 희망이에요. 다음 날 아침 뉴스 방송에서 제 이야기가 나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기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옷, 담요,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내복들이 쉼터로 들어왔어요. 작은 프로젝트가 어느새 커다란 움직임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저녁 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됐어요. 차가운 바닥 위에서 홀로 떨고 있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저는 그의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내복을 꺼내 건넸어요. 여기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입으시면 따뜻해지실 거예요. 그 남자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는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강력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옷을 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존엄성과 친절,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믿음을 전해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함은 이제 뉴욕에서도 살아 숨쉬기 시작했어요. 퍼져나가고 자라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세상을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다고요. 소문에 의하면 혹독한 추운 겨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내복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